지난 시간에 첫 번째 했던 것이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웹 에디터 모음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웹 에디터 모음. 네, 누르셔서 요 웹 에디터 .zip이라고 하는 파일을 클릭을 했었죠.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시게 됐고요. 화면 하단에 보면은 이제 저장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저는 웹 에디터 괄호 열고 1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웹 에디터라는 파일을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중복됐어요. 그래서 뒤에 번호가 붙어요. 기존의 파일과 똑같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자동으로 덮었을까요? 묻지 않고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다운로드 받게끔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가 다 끝나고 나면은 해당 폴더, 다운로드 받은 해당 폴더를 열겠죠. 보안 검사를 실행하고 있고요. 보안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해당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면은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웹 에디터도 하나 있었고 방금 전에 받은 파일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은 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R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압축 풀기 점점점 하나만 나와 있어요. R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은 압축 풀기라고 하는 것이 한 4가지로 나와요. 위에 압축 풀기, 어디에 압축 풀기,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 펼쳐진 상태로 또 하나가 이렇게 미리 보기식으로 보이고, 한 4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웹 에디터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하면서 압축 푸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거. 압축 풀기 세 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좋고, 여기는 그냥 압축 풀기를 하겠죠. 그래서 압축 풀어놓은 파일이 이제 여기 웹 에디터 폴더가 있어서 이렇게 풀려 있을 겁니다. 지난 기수 때 공부하신 분들은 해보셨던 거니까는 어렵지는 않으셨을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압축을 풀고 나면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크로 에디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하고 에디트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프로그램 3가지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수님들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에디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드림위버 같은 거는 솔직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편집을 하는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그러면 학생들이 다 사야 되잖아요. 안 사면 흔히 말해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 써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니까는 대중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아주 적은 비용만 내면 구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무료로 써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모아놨어요. 교수님들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그 중에 이제 에디트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얘를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압축을 풀겠고요. 압축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압축을 풀고요.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해하시면 되고. 영문보다는 한글판으로 보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한글로 설치고요. 지난 시간에도 이걸 설치했지만 얘는 어니스톨이라는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다시 재설치가 돼요. 또 설치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항목들은 그대로 두시고 복사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새 파일로 교체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설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일 뿐이고요. 그래서 얘 눌러라 그러면 설치가 또 되겠죠.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라고 뜨고 그 메시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대로 순서에 맞게끔 설치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에디트 플러스 3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해서 환경 설정을 좀 해야 됩니다. 환경 설정을 해야 되고, 자, 지금 바탕화면에 에디트 플러스 3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조항이 모두 동의하십니까? 하고 예 나오면 되고요. 등록 코드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등록 코드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다운로드 받으신 프로그램 중에 에디트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키 제너레이터. 키 제너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 정상적으로 올려놓고 쓰지는 않아요. 업체에서는 싫어하는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돈을 내고 사서 쓰는 프로그램인데 한 달만 쓸 수밖에 없으니까는 저도 이걸 구해가지고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키 제너레이터를 실행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중부다 아니면 자기 이름 뭐 홍길동이다 이정민이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썼죠. 아까 이정민이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정민 훈장이라고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밑에 제품 번호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 제품 번호를 여러분이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옮겨 놓으시면은 이상 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 키 제너레이터가 윈도우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해킹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악성 코드로 인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백신이 얘를 검사를 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얘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에 의해서 간혹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점검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닫아버리세요. 안 그러면 지워져요, 중간에. 못 쓰시잖아요. 근데 뭐 일단 한번 등록만 해놓으면 쓰시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저는 HTML5라고 하는 템플릿을 여기 넣어놨는데 최초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HTML 4.01과 뭐 C++라든지 펄이라든지 자바라든지 하는 템플릿 외에는 없어요. HTML5라고 하는 템플릿이 없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만드시는 방법은 도구라는 메뉴에 가서 기본 설정에 가셔서 보시면 문서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문서 템플릿. 그러면 지금은 저는 HTML5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얘를 한번 제거해 보고요. 얘를 제거해 보고 다시 한번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일단 확인 한번 누르고요. 기본 설정에 가서 다시 추가 버튼 누르시면은 창이 하나 뜹니다. 이때 템플레이트 HTML5라고 하는 이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파일이 보통 없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어놓은 파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얘를 복사하셔서 이 화면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템플레이트 HTML5라는 파일이 하나 복사가 됩니다. 그 애를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됩니다. 열기 하시면 되고요. 이때 템플레이트 제목에다가 HTML5라고 제가 씁니다. 대문자 소문자는 여러분 편리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HTML5라고 하는 템플레이트를 하나 추가를 눌러주시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HTML 4.01로 만드는 문서도 있고 그 다음에 HTML5로 만드는 문서가 나오니까는 우리는 HTML5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외우셔갖고 일일이 다 쓰셔도 되지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템플레이트 임시 파일 이렇게 양식이죠, 양식. 샘플 문서를 하나 열어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채워 나가시면 되겠죠. 예, 잠시만요. 예. 이제 웹 에디터가 설치가 되고 나면 아파치 웹 서버라고 하는 가상의 이제 웹 서버. 실제 뭐 도메인을 하나 세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구축을 해야 되지만 매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PC 상에다가 가상의 이제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가상의 홈페이지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www. 아파치 브랜드.com 예. 아니네. 잠깐만요. 프렌즈. S자가 빼먹었네요. ORG네요. 죄송합니다. ORG라는 사이트로 들어가면 예. 주소를 한번 적어볼게요. 메모장에다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잠깐만요. 자동으로 여기 S자가 붙대요.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이제 사이트로 접속하기 위해서 S가 자동으로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www.apachefriends.org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예. 이건 굳이 적어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그 자료실에 다 있는 거고요. 일단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다운로드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죠. 예, apachefriends.org에 들어가면은 요 뒤에 뭐 en/xmpp 뭐 window.html 이거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예, 다운로드라는 곳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1.8이라고 하는 32비트 프로그램. 예, 64비트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윈도우상에서 64비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32비트로만 설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을 쓰시게 되면 운영체제를 그때 64비트나 32비트를 다 지원합니다. PC에서는 32비트만 지원하고요. 사실은 그 웹서버를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윈도우 서버를 쓰지 않고 리눅스 서버를 많이 써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 프로그램 중에 윈도우 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NT라든지 그런 걸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윈도우 2008, 윈도우 2014 이런 서버 프로그램들 쓰니까는 이제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쓰겠지만 나머지들은 윈도우 버전을 쓰지 않고 리눅스 버전을 써요. 근데 우리는 리눅스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 PC 버전으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예. 다운로드 버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 창이. 이 창은 닫아버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탭에 원래 있던 탭에 이렇게 화면 밑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실행하시겠습니까? 이 창이 뜨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보통 자기 창이 열려야 되는데 남의 창이 하나 더 열려요. 그 남의 창 열린 거를 잔뜩 쳐다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닫아버리고 원래 창을 가보니까 여기 이제 저장을 할 거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또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다 되고 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컴퓨터 사용자 즐겨찾기 항목의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XMPP라고 하는 1.8.2라고 하는 버전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실행하시건 저장을 하시던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순서가 이렇게 누르고 해가지고 요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뭐 기존에 있는 항목 그대로 뭐 수정하고 해제하고 할 거 없고요. 그냥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넥스트 누르셔가지고 인스톨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금 요거는 뭐냐면 비트나미 4 XMPP라고 되어 있는데 뭐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워드 프로세서 뭐 이런 프로그램상에서도 잘 돌아간다 하는 뜻으로 뭐 이거 배워보겠느냐 해서 눌러보시면은 뭐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사이트로 들어가서 XMPP를 어떻게 쓰는지 웹서버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굳이 우리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피니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치 웹서버를 시작하게 되는데 얘를 설치하고 나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Do you want to start the control panel no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컨트롤 패널이 뜹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지난 시간에 설치되던 컴퓨터들은 밑에 보면 알림줄이 있어요. 알림줄. 그 볼륨 조절하는 거 있고 날짜 시간 나오는 아이콘들 옆에 보면은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아이콘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눌러보시면은 XMPP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은 걔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타트 해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시작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 설치된 목록 중에 보면은 XMPP라고 하는 여기 XMPP 컨트롤 패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항상 오시면 이거부터 실행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떠있죠. 그러면 아파치 웹서버만 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으시면 돼요. 닫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최초 한번 설치가 될 때 물어요. 뭘 묻냐면은 아파치 웹서버는
가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실제 웹서버하고 실제 아파치라는 실제 프로그램하고 연동시키는 기능이 좀 들어가서 들락날락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상에 있는 방화벽 입장에서 봐서는 뭐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니까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얘를 차단해야 되느냐 허용할 거냐 묻습니다. 그러면 허용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얘를 차단시켜버리거나 취소 눌러버리면은 그럼 웹서버가 작동이 안 돼요. 프로그램은 돌지만 방화벽이 막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얘만 스타트 눌러주시면, 저 상단에 있는 스타트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허용을 하겠느냐 한번 뜨고, 지금은 안 뜨죠? 지난 시간에 허용했으니까 안 뜨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허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파치 웹서버가 도는 게 되고요. 이때 닫아주시면 되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작 메뉴에 가서 이렇게 XMPP 컨트롤 패널이라는 거를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웹서버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웹서버에다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옮겨놓고 실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PC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실제 그 스마트폰과 같은 아이폰과 같은 아이패드와 같은 그런 이제 가짜지만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스마트폰에서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PC에서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뮬레이터를 한번 설치하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했었을 겁니다. 그거는 아도비사에서 개발한 IBB 데모 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IBB 데모 2라는 프로그램인데 얘는 아도비사에서 개발한 에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에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설치해 주셔야 돼요. 순서상. 그래서 요거는 뭐 getadobe.com에 있는 kr-ar로 가면 에어로 가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업을 해놓은 것 중에서 여기 웹앱 하이브리드 앱 만들기 환경 설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요 자료 항목을 들어가 보시면은 링크를 걸어놨어요. 지금 여기도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해 놓은 거 있는데 요거는 윈도우 XP 상에서 제가 작업을 한 거라서 그림이 좀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예, 버전은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시고 새로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거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윈도우 XP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방화벽에서 차단하는 게 나오고 아까 보셨던 거는 이제 윈도우 7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etadobe.com에 있는 얘를 눌러보시면은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지금 다운로드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아도비 에어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실행을 하시던 저장을 해서 저장된 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던 설치를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설치했다고 치고 제가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폴더 안에 있는 그 아도비 에어라고 하는 인스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면 아도비가 설치가 되겠죠. 아도비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IBB 데모 2라고 하는 그 에어 프로그램을 또 마저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받으셔도 되고 직접 클릭하셔도 돼요. 링크를 아예 걸어놨으니까 이걸 누르셔가지고 직접 저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은 이 다운로드에 가서 이 커렌트 다운로드라는 항목을 클릭해서 all 다운로드 누르시고 서치 누르시면은 이때 이제 IBB.2가 나오고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QR 코드까지 나와서 이 화면이었을 겁니다. 얘를 눌러주시면은 설치가 되는 거였죠. 그거는 아까 보신 대로 이런 식으로 직접 요 링크를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미지이기 때문에 링크가 안 눌려지지만 그 PDF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이 설치를 해서 보시면은 PDF에서 링크가 클릭이 되거든요. 거기서 직접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all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서치해가지고 찾느냐 아니면 여기는 IBB 데모 2 구글코드.com에 있는 링크를 직접 눌러서 바로 설치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창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IBBIND2라는 요것이 딱 작업이 돼서 바탕화면에 등장을 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이패드와 같은 화면이고요. 이때 컨트롤 2번 누르시면, 여기 컨트롤 2번 누르시면은 아이폰이 되고요. 아이폰이 되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아이패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하고 좌우 방향키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면은 가로 세로로 바뀌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PC상에서 반응형 홈페이지를 사이즈를 일일이 조절해 가면서 공부도 해도 되지만, 아이폰에 세로 화면, 가로 화면,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 가로 화면, 세로 화면을 세팅해 보시면 뭐 그럭저럭 우리가 이해는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한 거고, 얘는 닫기 단추가 없기 때문에 Alt F4번 누르시면 닫혀져요. Alt F4가 창을 닫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했었어요. 오늘 못한 거는 이제 파일질러라고 하는 FTP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을 해볼 겁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에 이어서 파일질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은 공지사항이라고 써 있는 곳에 세 번째 항목 FTP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이죠.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 얘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다운로드 1번에 있는 파일질러 3.9.0.2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이 다 되고 나면 실행하셔도 되고 폴더 열기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아파치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클릭 다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IBB 데모라든지 아도비사 거기 때문에 믿을만해요. 근데 이 파일질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실어 놓고요. 뭐를 잘못 클릭해 놓으면은 이상한 프로그램이 자꾸 깔려버려요. 컴퓨터 안에. 그런 거를 한번 주의하셔야 되니까 먼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한번 와보세요. 자, 실행을 한번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소스포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파일질러를 설치하겠다라는 얘기죠. 파일질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단계가 지금 4단계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넥스트 눌러야 되겠죠. 넥스트 눌러야 됩니다. 자, 파일질러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오페라 브라우저를 설치할 거냐 물어요. 오페라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디클라인 누르세요. 어셉트 하지 마시고요. 이건 설치 안 할 거니까 그냥 무조건 오케바리 누르시면 안 됩니다. 얘는 설치 안 할 겁니다. 디클라인 누르시고, 특히 mypcbackup.com이라고 하나 요거 얘 설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컴퓨터가 엉망진창이 돼요. 얘가 나쁜 프로그램은 아닌데 컴퓨터 매 시간마다 뭐가 떠요. 불편합니다. 이 mypcbackup.com이라는 이거는 mypcbackup은 뭐 이 아까 FTP 여기만 나타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무료 소프트웨어로 제공하는 것들 안에는 굉장히 많이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수락하지 마시고 얘는 안 하겠다. 디클라인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설치는 다 끝났죠. 다운로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FTP 프로그램만 다운로드 받은 거고, 아까 두 가지 더 있었죠? myPC 백업하고 그 다음에 오페라하고 두 개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제 설치해야 되겠죠. 이제는 그 두 가지만, 한 가지만. 그래서 인스톨 나우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얘는 뭐 저작권에 동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사용자 계정이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중부센터에서 PC를 전원을 켜면은 자동으로 바탕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용자 계정이 여러 명일 때도 있어요. 여러 사람. 그럴 때 지금 현재 계정에서만 쓸 거냐, 아니면 나 말고 다른 계정으로, 즉 컴퓨터 한 대인데 아빠 계정, 엄마 계정, 아들 계정, 딸 계정 이렇게 4개의 계정이 있는데
4개 계정 다 쓰게 할 거냐, 아니면 내 계정에서만 쓰게 할 거냐, 그걸 지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뭐 다 쓰면 되겠죠. 다 쓰시라고 두고 넥스트. 바탕화면에 뭐가 나와 있는데 여기 데스크탑 아이콘, 바탕화면에도 아이콘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요거는 체크를 안 해도 있는데 이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폴더에다 설치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넥스트 누르셔서 이름은 또 이렇게 설치하겠대요. 뭐 그래라 하고 인스톨 해주시면은 쫙 설치가 되는 겁니다. 아까 동반돼서 설치되는 거 2가지, 오페라 브라우저라든지 마이 PC 백업이라든지 요거만 디클라인 눌러주시고 그냥 설치해 주시면, 요거는 이제 아직 뭐 시작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실제 우리 웹서버에 가입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눌러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해제하고 피니시 누를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이제 보통 사이버 교육을 하게 되면은 강의하는 사람이 강좌를 통해서 뭐 설치하세요라고 끝. 요게 15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강좌 멈춰놓고 나서 내가 다 설치를 해야지. 또 어떤 거는 막 2시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이어서 강의를 듣게 하게 되는데, 자, 일단 메모장에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설치했던 거,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이제 방법론인데,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웹서버를 설치했어요.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했는데, 요거는 실제 웹서버가 아닌 PC상에 가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했었죠? 웹 에디터를 설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웹 에디터에는 뭐 전문적인 거 있죠. 뭐 드림위버라든지 뭐 나모라든지 뭐 메모장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모나 드림위버는 돈을 내서 쓰는 거고, 우리 에디트 플러스 있었죠? 에디트 플러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설치했었죠? 시뮬레이터를 설치했어요. 이제 IBB 데모라고 하는, IBB 데모 2라고 하는 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었다? 에어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FTP는 이제 파일, 트랜슬레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파일을 송수신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실제 웹서버에 작성해 놓은 HTML 문서들 있죠? HTML 문서를 업로드해서 실제로 작동되기 위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FTP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웹서버가 있어요. 실제 웹서버에다가 우리가 로그인 접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웹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료를 친구한테 보내려면 어떻게 보냅니까?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우편에 파일 첨부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보내요? 못 보내죠. 첨부 기능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저 사람이 웹서버가 있고 내 웹서버가 있으면 웹서버를 서로 공유해야 돼요. 그래 내가 여기다가 자료를 보내는 거예요. 택배 보내듯이 보내는 겁니다. 또 저쪽에 자료가 있으면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위한 게 있고. 이제 바로 이어서 해야 될 게 이제 웹서버를 만들 겁니다. 작업을 할. 이제
가상으로 된 웹서버, 아까 그 아파치 웹서버 말고 실제 웹서버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회원 가입을 해서 생성을 할 겁니다. 어느 사이트가 좋을까요? www.datom.co.kr. 여기 기존에 가입이 돼 있으신 분도 있고요.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있다가 또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주소창에다가 www.datom.co.kr 이렇게 다톰 홈페이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회원이 가입되어 있신 분은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하시면 되고, 저는 로그인 해볼 거고요. 여러분은 회원 가입 한번 해보세요. 예. 자, 보시다시피 요렇게 이정민님하고 로그인을 하니까 나오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회원만 가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메인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보세요. 제가 도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 아이디로 되어 있는 도메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연습하려고 사용하던 도메인이 하나 있고요. 우리 집 애가 하나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메인이 하나 있어요. 애 이름으로 만들면 되는데 급히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도메인을 연결을 해줬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메인이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로 도메인을 만드셔도 되고 별도로 아이디 또 도메인을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웹 호스팅을 이용해서 뭐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무료 호스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무료 호스팅에 가셔서 이 무료 호스팅을 하세요. 이때 공간만 설치하는 거로 하세요. 공간만 설치하는 거. 여기에 워드프레스라든지 뭐 제로보드라든지 그누보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하지 마시고 공간만 설치하세요. 그럼 100메가를 딱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도메인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절차가 좀 있어요. 전자우편 주소를 쓰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실명 확인하는 게 있긴 있을 텐데 실명 확인은 실제로 네이버에 실명 확인해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전자우편 주소를 쓰면은 그 전자우편 주소로 인증 확인하기 들어가요. 메일 확인을. 그럼 내가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겠습니다. 무료 도메인을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전자우편 주소를 적어라. 그럼 네이버나 여러분도 지메일 주소 쓰실 거 아닙니까? 다음이나 한메일. 그러면 실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을 꼭 받으셔야 돼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무료로 1인당 3개까지 100메가짜리 3개까지 하니까 3개 다 만들지 마시고 오늘 하나만 만드세요. 기존에 만들어 놓고 쓰시는 분은 그냥 두시고